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중에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바이더가 무엇이고 이 프로바이더를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호출하기 위해서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컨텐트 리졸버를 사용해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호출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생성하는 방법,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프로바이더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프로바이더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 내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내 앱만 이렇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접근해가지고 갖고 오는 게 내 앱만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들은요, 다른 앱과 공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데이터가 주소록 데이터다. 그러면 주소록 데이터는 주소록 앱만 쓰는 게 아니라 주소록 앱 말고 다른 앱도, 즉 내 앱 같은 경우는 주소록을 갖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콜 히스토리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다른 앱과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만드는 게 뭐냐면 여기는 컨텐트 프로바이더, 즉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로바이더를 이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 데이터를 갖다가 다른 앱에게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앱에 있는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하고자 할 때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간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럼 공유하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기본적으로 그냥 데이터 하니까 뭐 연락처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그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들. 오디오, 비디오,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면 미디어 스토어라고 해요. 그래서 미디어 스토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록 쭉 얻어오면 내 핸드폰에 있는 그 이미지 목록은 어떤 것들이 있다. 내 핸드폰에 있는 음악의 목록은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로 공급되는 데이터들은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SQLite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갖다가 살펴볼 건데요. SQLite를 여기서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SQLite를 하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담았다가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만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리스트에 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에 그냥 이렇게 메모리상의 해시 맵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단말을 재부팅하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해시 맵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SQLite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내가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도 돼요. 근데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만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뭐 예를 들어 주소록 같은 경우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컨택 컨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컨택 컨트랙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프로바이더만, 액티비티나 이런 건 없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만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소록 앱은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런 기능만 하는 별도의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앱이고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별도의 앱만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소록, 그 다음에 일정, 그 다음에 미디어 스토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별도로 프로바이더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다른 앱들도 내 앱이 아니어도 다른 앱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얻어가는데 여기 그냥 무조건 막 얻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퍼미션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퍼미션이라고 하는 걸 획득해야지만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공되는 데이터의 이제 형식. 자,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얻어갈 거예요. 또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거 그렇게 할 건데 데이터를 얻어갈 때 데이터를 얻어가는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쪽을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컬럼, 이쪽에 이제 컬럼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로우 또는 레코드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것끼리 이렇게 묶여 있어요. 마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같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데이터를 얻어와야 될 거잖아요, 데이터를. 그럼 데이터를 얻어오려면 뭘 알아야 될겠어요? 이런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의 위치, 뭐 저장소의 이름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장소의 이름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뭘 알아야 돼? 타입 같은 것도 알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저런 데이터에 접근하잖아요. 예. 근데 안드로이드는 저런 것들을 접근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URI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URI라고 하는 클래스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URI라고 하는 클래스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URI라는 형태로 나타내고요. 안드로이드 갖고 있는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제공되는 데이터의 URI의 스킴은 어떻게 되냐면 컨텐트 이렇게 됩니다. 컨텐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소록이다 그러면 컨텐트 콜론 슬래시 컨택 뭐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요. 뭐 컨택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면 컨택 컨트랙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두 가지 요 이제 오소리티가 요걸 오소리티라고 하는데 오소리티를 이제 두 가지를 갖죠.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URI를 보고요. 이제 어떤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야 되는구나. 컨택이라고 하는 오소리티를 가진 그 프로바이더 제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해당하는 테이블을 찾아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앱을 나타내는 거고 요 뒤에 이제 어떤 테이블인지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타나죠. 패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제 내가 얻어왔어요. 얻어오면 그걸 어떤 클래스에 담아가지고 그 클래스로부터 데이터를 하나씩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 클래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커서라고 불러요. 커서라고 부르고요. 커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데이터가 아까 같이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는 여기까지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데이터를 얻어올 때면 자, 현재 나는 어떤 위치를 가리키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위치를 가리키는 그런 포지션을 가리키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커서 내부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포지션을 갖다가 이제 위치를 이동시켜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커서를 얻어오면 일반적으로 이 커서가 어디를 가리키냐? 포지션 -2를 가리켜요. 왜 0을 안 가리키고 -1을 가리키냐? 그거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얻었어요. 이걸 딱 얻었어요. 그런데 개수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하나도 없는데 0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을 가리키고 있다가 자, 다음으로 이동해 해가지고 move to next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move to next 해가지고 다음으로 이동해 했는데 다음 레코드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동해서 0번 한 다음에 0번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어올 때는 어떻게 얻어오느냐? 여기는 이제 컬럼 있죠, 컬럼. 컬럼에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 그 컬럼 인덱스 가지고 0번째 컬럼 데이터를 주세요. 근데 그 값이 int면 뭐 보통 id니까 id는 long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get long 해서 여기다가 0번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컬럼 인덱스로 반환하는 get 컬럼 인덱스라고 하는 이런 API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용해서 컬럼 인덱스를 얻어오고 그렇게 얻은 컬럼 인덱스 가지고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얻으면 되는 겁니다. 커서에 있는 메소드는 어떤 거냐면요. is, first, last, before 뭐 이렇게 가지고 현재 커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before, first는 first 바로 전 지금 -1의 위치를 가리키느냐 뭐 이런 것들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fter last는 가장 마지막에 있으면 레코드가 만약에 5개 있다. 5개 있으면 내가 가리킬 수 있는 포지션이 0에서 4번까지죠. 근데 얘를 5번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fter last라고 하는 이런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부터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5번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를 갖다 내가 이동시키는 방법으로는요. move to first, move to last, 그 다음에 next, previous, mov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코드를 갖다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얻어오는 방법으로는 get int, string, long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기타로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를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컬럼의 인덱스 몇 번이다 이런 것들을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들을 한꺼번에 넘겨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런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호출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한 거는요. 다음 안드로이드 고급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그 컨택을 데이터를 얻어온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검색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컬럼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한 방법은 그때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호출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을 내가 호출하려면요.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것을 얻어와가지고 호출을 해요. 컨텐트 리졸버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컨텍스트에 보면 get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get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컨텐트 리졸버 객체를 얻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액티비티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나 서비스가 그냥 컨텍스트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get 컨텐트 리졸버 해가지고 그냥 얻으면 되겠죠. 만약에 프로바이더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뭐 리시버에서 얻는다 그러면 리시버는 컨텍스트가 들어오잖아요. 리시버 할 때 그럼 그건 리시버 할 때 들어오는 컨텍스트로부터 get 컨텐트 리졸버 이렇게 해가지고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걸 획득하고요. 컨텐트 리졸버에는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쿼리, 업데이트, 인서트, 딜트. 자, 이 메소드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SQL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SQL-like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SQL처럼 SQL-like하게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쿼리라고 하면 내가 어떤 값들을 가져올 거고 컬럼들 어떤 거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검색 조건 어떻게 되고 소트도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업데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업데이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업데이트 할 건데 어떤 컬럼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야 라고 하는 정보들을 쭉 컨텐트 밸류스라고 하는 것에 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조건을 갖다 뒤에 이제 기술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컬럼별로 값을 넣어가지고 인서트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조건을 줘서 해당하는 조건을 딜리트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CRUD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텐트 프로바이더 접근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URI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이제 데이터도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 그래서 이걸 제공하는 앱도 있을 거고요. 이걸 제공하는 앱도 있을 거고요.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앱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에 접근할지, 이 데이터 접근할지, 이 데이터 접근할지, 이 데이터에 접근할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오픈을 해요. 데이터베이스를.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테이블명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명을 알아야 여기 있는 레코드를 내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이름하고 테이블명 이런 것들을 합쳐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가 된다고요. 이런 것과 똑같이 내가 이런 데이터들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URI라고 하는 거예요. URI는 앞에서 우리 살펴봤어요. URL, URN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URI라고 하는 건 맨 앞에 이제 스킴이라고 하는 게 오죠. 스킴 또는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오는데 이름이 컨텐트 콜론 슬래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컨텐트 프로바이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것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소리티라고 불러요. 오소리티. 그래서 여기 이제 오소리티 어떤 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내가 얻어오겠다. 어떤 앱에 있는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얻어오겠다라고 해서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프로바이더 이름. 프로바이더 이름은 이게 이제 프로바이더 클래스명이 아니라요. 그거의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칭.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갖다가 내가 여기다 쓰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의 프로바이더가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주소록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데요. 그거 말고도 컨트랙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져요. 그래서 컨트랙 이 두 개가 다 뭐를 나타내면 주소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주소록 앱 안에, 그러니까 주소록 프로바이더 안에 주소록 앱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바이더니까요. 주소록 프로바이더 안에 데이터 여러 개 있죠? 뭐 예를 들면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테이블도 있을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메일을 나타내는 일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즉 어떤 테이블을 접근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까지 합쳐가지고 그걸 이제 패스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authority, 그 다음에 패스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 우리가 뭐라 하냐 URI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URI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 URI는 그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나 뷰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지고 내가 이제 데이터를 얻어오려면 URI를 가지고 이제 요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럼 어떤 데이터를 얻겠느냐 해서 요 컬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컬럼명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얻어오겠다 검색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넘겨줄 때 이제 정렬 방식, 소트 오더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넘겨가지고 검색 결과를 얻어오고요. 그 결과는 뭐로 넣으냐면 커서라는 형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컬럼명이나 데이터의 뭐 컨텐트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미리 상수로 정의를 해놓는데 이렇게 상수로 정해놓은 클래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컨트랙이라고 불러요. 뭐 컨트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뭐 대부분 뭐 뒤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컨트랙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여요. 뭐 이제 계약을 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
해서 미리 만들어진 상수값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데이터를 얻어오는데 정보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뭐 임의의 이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임의의 앱들이 다 무조건 가져가요. 근데 주소록에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 내 허락도 없이 막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애들은요, 예, 뭐를 정의하냐면 퍼미션이라고 하는 걸 정의합니다. 우리 앞에서 퍼미션이라는 거 알아봤었죠? 간단하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퍼미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고 그 퍼미션을 갖다가 획득해야지만 얘가 데이터를 얻어가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주소록 같은 경우에는 읽어가려면 리드 컨택이라는 퍼미션이 있어야 되고요. 주소록 데이터를 쓰려면 라이트 컨택이라고 하는 퍼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리드 컨택, 라이트 컨택 같은 퍼미션을 정의해 놓고요. 그 퍼미션을 유즈 퍼미션으로 획득해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퍼미션을 갖다 정의할 때요. 예, 뭐 그냥 퍼미션 하나 정의하면 리드 라이트 다 할 수도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드와 라이트를 각각 다른 퍼미션을 정의해야지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중에 패스를 걸어서 이 패스에 대한 거는 이런 퍼미션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패스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로 퍼미션을 획득하는 방법도 있어요. 임시로 획득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앱은 퍼미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 앱이 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내 앱에 접근할 수, 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요 프로바이더 접근할 수 있는 퍼미션을 갖다가 임시로 이렇게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랜트 URI 퍼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부르는데요. 내가 이제 그랜트 URI 퍼미션이라는 태그를 쓰거나 아니면 그랜트 URI 퍼미션 이런 속성을 적어주시면 돼요. 저렇게 해놓고서 내가 퍼미션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할 때는 인텐트에다가 내가 플래그 그랜트 URI 퍼미션이라는 이런 퍼미션을 설정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호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퍼미션을 획득해가지고 내가 당연히 퍼미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전달하면 얘가 그 퍼미션을 획득해가지고 이 데이터에 프로바이더를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퍼미션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는 그 데이터를 담는 걸 어디다 넣냐면 컨텐트 밸류스라는 곳에 담습니다. 컨텐트 밸류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 자료 구조냐면 그냥 내부에 맵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맵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 맵 안에다가 키 밸류 형식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 밸류 형식으로 담고 밸류는 뭐 스트링이라든지 인트라든지 롱이라든지 플롯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값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이런 맵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컨텐트 밸류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접근하고 싶다. 뭐 유저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저 딕셔너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 같은 거 쓰면 내가 이제 그 잘못 글자를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냥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라 내 앱에서만 내 핸드폰에서만 별도로 사용되는 뭐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유저 딕셔너리라는 데 추가를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빨간 줄이 가거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유저 딕셔너리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그 유저 딕셔너리라는 것에 접근하려면 리드 유저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런 퍼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저걸 접근하기 위해서 유저 딕셔너리라는 퍼미션을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RI를 알아야 돼요. URI. 그 URI는 어떻게 되냐면 컨택 밑에 유저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런 오소리티를 갖고요. 그 뒤에 워드라고 하는 이런 패스를 가져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URI 값이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URI 값을 이용해 가지고요. 내가 데이터를 얻을 거예요. 그럼 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등록한 단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단어 중에서 내가 아이디가 있어 가지고요. 여기 0번째, 1번째 아이디니까 2번째, 3번째, 4번째에서 A, B, C, D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내가 그럼 요 데이터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요 데이터만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있죠. 어떻게 하냐면 요 뒤에다가 아이디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가지고 아이디를 붙여서 만든 요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컨텐트 URIs라고 하는 거예요. 네, 컨텐트 URIs에서 with appended ID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 URI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이디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 데이터, 아이디가 4번인 데이터를 가리키는 URI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UR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내가 검색해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쿼리라고 하는 걸 날려요. 쿼리라는 걸 날릴 땐 이 안에 뭐가 들어가면 URI가 들어가요. URI. 뭐 이게 이제 테이블에 대한 URI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레코드에 대한 URI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URI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여기는 스트링의 어레이인데요. 스트링의 어레이인데 얘는 내가 받고자 하는 컬럼의 이름들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검색 조건. 근데 검색 조건 안에다 내가 뭘 넣을 수 있냐면 물음표를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들어가는 이름이 뭐 예를 들면 ABC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name equal 물음표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ABC라는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ABC라는 값은 어떻게 하냐 여기 selection argument라고 하는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ion argument도 뭐냐면 스트링의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argument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sort order. 이게 이제 SQL에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컬럼을 우선순위를 ASC로 할 거냐 아니면 DSC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넣어서 이제 소팅 오더를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가 검색돼서 올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요, 내가 insert라고 하는 거 한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 URI 넣어주고요, content values를 넣어주면 돼요. content values는 이렇게 content values 만든 다음에 put 해가지고 컬럼명 값 해가지고 이렇게 쭉 추가한 다음에 골라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URI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할 컨텐츠 밸류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아규먼트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제를 할 때는 URI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 조건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연락처 가져오는 거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락처 가져오는 거 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주소록을 읽을 거니까요. 리드 컨택이라고 하는 퍼미션을 반드시 주셔야지 주소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드 컨택해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컨텐트 리졸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트 리졸버를 이렇게 갖고 와요. 컨텐트 리졸버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가 검색을 해올 건데요. 쿼리라는 걸 이용해서 쿼리를 이용해서 검색해 오려면 맨 처음에 필요한 게 URI죠. URI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컨트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컨트랙. 그래서 컨트랙 클래스 밑에 컨택 주소록에 URI는 이거다. 그래서 주소록에 URI를 이렇게 얻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져오려는 컬럼은 ID 갖고 올 거고 디스플레이 네임 갖고 올 거고 룩업 키를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션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조건. 디스플레이 네임은 널이 아니어야 되고 empty가 아니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음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셀렉션 하규는 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트 오더는 디스플레이 네임을 로컬라이즈드 콜레이트 로컬라이즈드 ASC라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영문자 숫자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문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글 나오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한글에서 검색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한글 먼저 나오고 영문자 나오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로컬라이즈드 된 언어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그 검색 조건 소팅 오더를 갖다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콜레이트 로컬라이즈 AS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쿼리를 날리면 되는 거죠. 쿼리를 가져온 다음에 쿼리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어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move to next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레코드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로부터 내가 ID 값을 롱이니까 get long 한 다음에 ID에 대한 인덱스 어떻게 얻냐면 컬럼 인덱스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다 값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뽑아서 데이터를 전부 다 이터레이션 하면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로더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안드로이드 그 고급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더라는 걸 이용하는데, 로더라는 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로더 콜백이라고 하는 걸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로더 매니저라는 걸 갖고 온 다음에 여기다 로더 콜백을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로더 콜백에 로더, 온크리에이트 로더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온크리에이트 로더에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온 애가 누구냐면 여기는 커서 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 로더라는 데다가 앞에는 컨텍스트 넣어주고요. 뒤에다가는 앞에 우리 했던 컬럼, URI, 그 다음에 이게 이제 URI예요. URI, 그 다음에 그 컬럼, 그 다음에 검색 조건, 아규먼트, 소트 오더 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커서를 얻어오면 여기 때 로드 피니시에서 여기 넘겨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커서를 갖다가 내가 처리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앱이 떠 있다가 앱이 종료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로더 리셋 뭐 이런 것들이 호출이 되고요. 을 종료했을 때 이렇게 호출되면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한 정리랑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컨텐트 프로바이더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오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만드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생성을 하면 얻어올 수 있는데요. 컨텐트 프로바이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될 거 뭐냐면 내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대한 오소리티를 먼저 정의를 하셔야 돼요. 뭐 일반적으로 오소리티는 내가 굉장히 유명한 앱이다 그러면 이제 오소리티를 별도의 이름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른 앱하고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앱하고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일반적으로 패키지명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명을 이용해가지고 일반적으로 URI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앱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패키지명을 이용해서 이제 URI를 이제 오소리티를 갖다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데이터 구조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뭐 데이터 구조 설계한다는 게 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내 프로바이더 안에는 어떤 테이블 만들겠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 있고 이런 테이블이 있고 얘는 이제 어떤 컬럼들을 가질 거고 얘는 어떤 컬럼들을 가질 거고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사용해 가지고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URI들을 다 정의를 하는 겁니다. URI를 정의해서 그 URI들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정의할 거예요. 프로바이더를 정의할 때는 프로바이더에다가 뭐 오소리티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퍼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설정을 하고요. 하위에다가 패스 퍼미션이라든지 그랜드 URI 퍼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쫙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갖다가 여기다 등록을 해주면 돼요. 네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클래스 네임인데요.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상속받은 이제 클래스는요, onCreate, getType, query, insert, update, delete라고 하는 6개의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 주게 되어 있고요. 이 6개의 메소드를 구현하면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URI 생성하는 방법, 프로바이더를 생성하기 위해서 URI를 정리하고 그 URI에 데이터가 매칭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URI 매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쟤를 정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URI 매처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요. 이렇게 URI 매처 해가지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등록할 거예요. 자, 매칭되는 게 없으면, no match라고 하는 이 값을 쓸 겁니다. 이거 -1인데요. -1 값이 넘어오도록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URI에다가, contact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URI가 들어가는데요. 오소리티가 들어가는데 오소리티로 컨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eople이라고 하는 패스가 들어가요. 이 뒤에는 이제 패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뜻이냐면 컨텐트 콜론 슬래시 컨택 슬래시 그 다음에 people 이렇게 돼 있는 URI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URI. 이런 형태의 URI면 people이라고 하는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eople이라는 값을 내가 1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people ID 뭐 하면 people ID는 이렇게 해서 상수들을 정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샵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숫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이거 샵 붙은 거 숫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people 슬래시 숫자 1, 2, 3 이렇게 오면 이제 people ID 뭐 이렇게 넘겨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샵을 중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샵 해가지고 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1, 그 다음에 폰스 뭐 이렇게 해서 URI가 넘어오면 그러면 이제 폰 이렇게 people phones 이렇게 가지고 넘겨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URI 매처에다가 다 값을 이렇게 넣어놓고요. URI가 딱 들어오면 이 URI 가지고 야, 이 URI는 어떤 거랑 매칭되는 애야? 라고 물으면 딱 넘어와요. 그럼 여기 뭐가 넘어오면 여기 뒤에 정했던 상수 있죠? 상수가 딱 넘어오는 거 그거에서 people이면 people에 대한 처리, people ID면 people ID에 대한 처리, 이거면 이거에 대한 처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메소드 그 클래스의 메소드를 좀 살펴볼게요. 뭐 onCreat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onCreate는 뭐냐면 컨텐트 프로바이더 생성되면 객체 생성되면 호출되는 게 여기 있는 onCreate예요. 그리고 onCreate에서는 컨텐트 프로바이더 처리할 거에 대한 초기화가 필요한 작업들 있죠. 객체 생성되면 초기화가 필요한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Type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뭐가 넘어오냐 데이터에 URI가 넘어 URI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떤 마임 타입을 갖는지 마임 타입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마임 타입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입 슬래시 서브 타입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이런 자료 구조를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마임 타입이라고 했죠. 보통 마임 타입은 데이터를 플레이할 때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값을 넘겨주는 get 타입. 그 다음에 검색한 데이터를 넘겨주는 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쿼리는요, 검색한 데이터를 뭐로 만들면 커서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넘겨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SQL 같은 경우 사용하는데 SQL에서 사용하는 커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커서를 넘겨주면 되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커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뭘 쓰냐면 매트릭 커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써요. 그래서 매트릭 커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커서를 넘겨주면 됩니다. 참고로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색 결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커서를 널로 넘기면 절대 안 돼요. 널로 넘기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0개인 커서를 넘기는 거예요. 0개인 커서를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문제가 없이 동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쿼리를 하면 무조건 커서가 넘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코드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너를 넘기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 0이더라도 데이터가 0인 커서 검색하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0인 커서를 이렇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데이터를 이제 컨텐트 밸류스에서 값을 얻어가지고요. 그 값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추가를 해주고 나서요. 이제 뭘 하냐면 보통 컨텐트 리졸버에 notify change 해가지고요. URI를 갖다가 변경됐다는 걸 알려줘요. 이건 왜 그렇게 하냐면 컨텐트 리졸버에 보면요. 내가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걸 알려줘라고 해서 컨텐트 옵저버라는 걸 등록할 수 있거든요. 이 컨텐트 옵저버를 등록하면 이 데이터가 변경됐으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데이터 변경되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데이터 변경되는 거잖아요. 변경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URI를 가지고서 데이터 변경됐어 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는 이런 메커니즘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가지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것들도 같은 방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에다가 내가 이제 프로바이더 이런 태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값들을 정의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속성이 오소리티라는 속성이 있어요. 오토리티가 아니라 오소리티 쓰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오소리티는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오소리티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러 개를 여러분이 써야 되면 이렇게 컴마를 써가지고, 세미콜론 써가지고, 컴마가 아니라 세미콜론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소리티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는 곳에다가 내가 정의한 컨텐트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퍼미션 앞에서 정의하는 방법 알아봤죠? 그렇게 정의한 퍼미션을 갖다 적어주면 리드, 라이트 할 때 모두 다 이 퍼미션을 있어야지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리드하고 라이트 할 때 각각 다른 퍼미션을 쓰고 싶다 그러면 리드 퍼미션, 라이트 퍼미션이라고 하는 속성에다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rant URI permission이라고 하는 곳에다 true, false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이건 임시로 퍼미션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면 말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grant URI permission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 일반적으로 디폴트 값은 false니까 false일 때는 안 하시면 되고요. 임시로 퍼미션을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grant URI permission을 true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higher element로요. 어떤 게 있냐면 pass permission이라는 거, grant URI permission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은 뭐냐면 내 데이터 전체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데이터만 접근하는 거예요. 일부. 네. 요 데이터, 특정한 데이터에 접근할 때 어떤 특정한 퍼미션이 별도로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를 접근할 때 별도의 퍼미션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패스 퍼미션 또는 그랜트 URI 퍼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하이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성하는 방법은요. other에 들어가면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생성을 하고요. 뭐 나머지 이건 똑같은데 익스포트 당연히 true여야겠죠. enable도 true여야 되고요. 저렇게 해가지고 컨텐트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퍼미션을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퍼미션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 다음에 요 이제 프로텍션 레벨은 데인저러스 정도로 정의를 해 주셔야겠죠. 이거를 이제 시그니처로 정의하면 다른 앱들이 획득을 못하니까 내 데이터 갖고 갈 수가 없죠. 뭐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데인저러스 뭐 이렇게 해야지 다른 앱들이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테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내가 리드 할 때 퍼미션, 그 다음에 라이트 할 때 퍼미션 이렇게 가지고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유즈 퍼미션에서 내가 접근해야 되니까 내 것도 유즈 퍼미션에서 해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더 할 때 오소리티라는 데다가 내가 이렇게 나의 오소리티, 내 데이터의 오소리티를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드 퍼미션과 라이트 퍼미션 이렇게 정의를 해줄 겁니다. 자, 저렇게 만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내 데이터에 대한 컬럼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보통 이제 클래스 이름은 컨트랙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 컨트랙 이렇게 만들었고요. 마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오소리티는 이걸 쓰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 원, 마이 UR, 그 데이터 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의 컨텐트 URI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ID, name, age, time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텐트 URI는 myData2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걔는 컨텐트 URI는 이렇게 되고 ID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얘 MIME 타입은 이렇게 된다. MIME 타입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VND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요거 있죠? 커서에서 dir 이렇게 돼 있는 요 타입이 뭐냐면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거에 서브 타입 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요 커서에 아이템 이렇게 하면 돼요. 전체일 때는 dir 되고요. 아이템 하나에 대해서는 아이템 이렇게 붙이시는 게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뒤에다가는 데이터에 이제 이름 뭐 이렇게 가지고 타입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컨텐트 타입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컨텐트 타입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클래스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ID, name, age 갖고 있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할 거냐면 ID, 마지막에 ID. 왜냐면 ID는 겹치면 안 되니까 그 ID를 갖는 변수를 하나 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동시에 접근해도 문제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동시에 접근해도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갖다 상속해서 프로바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URI 매처를 이용해가지고 매처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매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매치되는 값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디가 있으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검색해오는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서 좀 사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자, 온크레이트 할 때는 뭐 특별한 거 하는 건 없지만 온크레이트 됐다라는 의미로 true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type 해가지고 타입을 얻는 것을 써요. 그럼 이제 URI 있으면 URI 매쳐가지고 매치를 한 다음에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해서 각각 해당하는 타입들을 이렇게 넘겨줘야겠죠. 그 다음에 쿼리라고 하는 거 요청을 하면요. 쿼리라는 거 요청되면 이제 일단 URI가 어떤 건지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URI 어떤 건지 보고요. URI가 만약에 이거이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매트릭 커서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넘겨줄 때 프로젝션은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프로젝션을 이렇게 만들고요. 사실 이제 요거랑 일치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빼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넘겨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넘겨주고 셀렉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소토도 써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셀렉션 일치하는 건 찾아가지고 거기다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요. 뭐 아이디를 써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이디를 가져와서 그거 일치하는 거 찾아서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뭐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인서트 한다 그러면 데이터 1이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해당하는 컨텐츠 밸류로부터 값을 얻어서 그 값들을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얘를 갖다 이렇게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D 값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제 ID 값은 마지막 아이디에서 하나 증가를 시키는 거죠. 하나 증가시켜가지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아토믹 롱 이런 걸 썼잖아요. 이게 왜 아토믹이라고 하는 걸 썼느냐. 그거 왜 그러냐면요. 여기 있는 이 메소드에 접근하는 건요. 메인 스레드나 이런 게 아니고요. 바인더 스레드라고 하는 게 접근해요. 바인더 스레드는 최대 15개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얘를 15개까지 동시 실행이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이디가 만약에 그냥 내가 생성을 하면 그냥 인트 해가지고 증가를 시켜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증가 플러스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아이디를 갖는 애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컨텐트 프로바이더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점이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거예요. 이 메소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정해서 추가를 하시면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나서요. 추가하고 나면 이제 요 새로 추가된 데이터에 대한 URI가 생겼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notify change 해가지고 자, 요거 새로 추가돼서 변경됐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걔를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업데이트하고 딜리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우리가 프로바이더라는 걸 알아봤어요.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건 안드로이드에서 다른 앱에서 데이터를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갖다 우리가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컨텐트 프로바이더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URI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컨텍스트로부터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로부터 컨텐트 리졸버라는 거 얻어와야 되고요. 커리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등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얻어올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퍼미션을 정의하고 있어서 안드로이드의 퍼미션을, 유즈 퍼미션을 정의해야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요.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 상속받아가지고 onCreate, 타입, 그 다음에 쿼리,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현해 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프로바이더에다가 이 프로바이더에는 오소리티 등을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